안녕하세요. 브랜드 네이밍과 상표 등록 해법 마크웨이의 별이사 조아저씨입니다. 상표 등록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상표 등록의 원리를 아시면은 상표 등록을 받는 브랜드를 만드시고 브랜드 네임을 하시고 상표 등록을 받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상표 등록 그거 별거 아닌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도메인 등록과 같이 생각해가지고 똑같은 거 없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비슷한 거 있으면 안 된다는데 뭐 좀 다르면 되겠지, 뭐 요 정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조금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서 A-WIG라는 상표가 있습니다. 요거죠, A-WIG. 요거가 거절이 됐습니다. 왜 거절이 됐을까요? 보시면은 식별력이 없다, 이러하게 거절이 됐습니다. 식별력이 없다? 위그라는 것은 그 WIG 가발이라는 뜻인데, A-WIG? 여기 왜 식별력이 없지? 도대체 무슨 말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사례 들어볼게요. 델러. 요거 이제 가구, 침대, 매트리스 뭐 이런 쪽의 상표인데 이것도 거절이 됐어요. 이 보시면은 되게 의아하실 텐데, 요 DEHLER 델러가 DAHLE, 그 다음에 DALLER 뭐 요것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요 유사해 보이시나요? 뭐 어쨌든 이렇게 거절이 나왔습니다. 또 하나 더 예를 들어 볼까요? 커피 스테이션, 커피요. 요 상표인데 요거는 커피력, 힘력자 쓰는 커피력, 요것과 유사하다 그래서 상표 등록이 거절이 됐습니다. 이렇게도 거절이 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또 하나 더 들어보면은 HICC, 요거는 주얼리 브랜드인데 이것이 HHIC, 뭐 HIK, 뭐 이런 것들과 유사하다, 그래서 상표 등록이 거절됐습니다. 이들 중에서 A-WIG, 그 다음에 델러, 그 다음에 HICC, 이것들은 이제 다른 데서 출원하거나 아마 직접 출원하셨다 거절을 받았는데, 저희 마크웨이를 찾으셔가지고 마크웨이 쪽에서 의견서를 작성해서 특허청에 제출해서 지금 이제 상표 등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들 상표들은 어쨌든 왜 거절받았을까요?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 상표 등록의 원리가 숨어 있어요. 첫 번째 아셔야 될 건 뭐냐면, 특허청에 우리가 상표를 출원할 때, 즉 상표 등록 신청을 할 때 특허청에서 받는 정보는 딱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그건 뭐냐면은 출원인의 이름, 그 다음에 상표가 뭐냐, 그 다음에 그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이 뭐냐, 요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나이키라는 상표가 있다 그러면은 그 누구죠? 나이키 인코퍼레이티드, 나이키라는 회사죠. 그 다음에 상표는 요 스위시 마크가 있는 나이키, 상품은 뭐죠? 신발이죠. 이렇게 나이키 인코퍼레이티가 나이키라는 상표를 신발에 대해 사용할 것이다 라는 요 세 가지 정보만을 받습니다. 이 세 가지 정보만을 가지고 특허청은 상표 심사를 해야 돼요. 이것만을 가지고 이게 상표로서 식별력이 있는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과 같은 게 있는지, 아니면은 유사한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 정보만을 가지고 이런 것들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상표의 유사라는 거는 이게 비슷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비슷해가지고 무슨 일이 생기냐면 실제 거래계에서 사람들이 혼동을 할 거란 거예요. 같은 브랜드에서 혼동을 할 것이다, 이런 아주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이것이 유사라는 개념인데, 이 개념을 우리는 누가 어떠한 상표를 어떤 상표를 사용할 것이나 라는 이들 정보만을 받아가지고 특허청은 판단을 해야 돼요. 이러한 상황에서 특허청이 실제 거래사에서 문제 있는 상표 브랜드들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이건 문제가 될 거야 이렇게 찾아낼 수는 없겠죠. 그래서 특허청은 어떻게 하느냐, 상표를 외관, 관념, 호칭 세 가지로 나눕니다. 외관이라는 것은 생겨 먹은 거, 즉 나이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NIK라는 문자에다 스위시라는 마크가 있죠. 이렇게 생겨 먹은 그 외관, 그 다음에 호칭, 나이키라는 호칭, 발음이죠, 발음. 그 다음에 관념, 뭐 나이키라는 승리, 열심이라는 관념이 있긴 하지만 잘은 모르죠. 어쨌든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거절을 때리고 봅니다. 거절을 어떻게 때리냐, 의견 제출 통지서를 보냅니다. 내가 보기에는 외관, 호칭, 관념 중에서 요과 비슷한 것이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는 요거에 대해서 실제 거래계에서 문제가 없을 거라는 걸 당신이 입증하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실제 거래에서 있는 사람이니까. 뭐 약간 과장됐지만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커피 스테이션, 커피역 이거 같은 경우에 있어서 외관 호칭 관념을 분류해 봤더니 커피력, 심력자 쓰시면 어쨌든 커피역이라는 게 있죠. 커피 스테이션, 커피역과 커피력 발음 비슷하다. 그래 일단 거절 때리게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델러 이건 DHALE, DLLER 이것과 유사하다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DHALE가 독일어 사전을 보면 델러라는 발음이 있어요. 뭐 뜻은 뭐 유럽산 소나무 뭐 그런데 일단 여기에 비추어가지고 이거 헷갈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거절을 일단 때린 거예요. DALLER 이것도 달러 또는 델러 A가 A 발음 나서 델러로 발음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 거절을 때린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보시면은 우리가 alloy 같은 경우에서 DALLER 이것과의 관계에서 혼동이 없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 DALLER이 사용하는 것을 추적을 해봤어요. 그 결과 이거는 DRG의 약자로서 만들어진 이름으로서 DR로서 사용되고 있다는 걸 발견했죠. 그래서 그 자료를 이렇게 보는 것과 같이 그 자료를 제출하고 하여튼간 여러 가지 노력을 해가지고 거래계에서 혼동이 없을 것이다. 이걸 입증을 해가지고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상표 등록의 원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브랜드가 있으면은 이것을 외관, 호칭, 관념 요 세 가지에서 나눠가지고 이 셋 중에서 하나라도 비슷한 게 있으면은 일단은 특허청은 거절을 때린다. 그러면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실제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의견서를 제출을 해가지고 우리가 입증을 해야 된다. 뭐 입증 정도까지 아니라 소명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소명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사관이 설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사관이 설득이 되면 이거 문제 없을 거 느낌이 들면은 심사관은 등록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상표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외관, 호칭, 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비슷해 보이는 것이 기존의 것과 없는 이러한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최선책입니다. 그러면은 아예 의견 제출 통지서, 즉 거절 이유를 받지를 않겠죠. 차선책이란 것은 혹시라도 거절 이유가 나오더라도 의견서 제출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극복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방법, 의견서의 제출을 통해 가지고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건 또 가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되게 좀 리스키하긴 하죠. 뭐 여기서 HICC, AWIG, 델러 뭐 이런 것들이 이런 방법을 택한 거이긴 하지만 까딱 잘못하면 등록을 못 받을 수도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상표 등록의 원리는 외관, 호칭, 관념 중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브랜드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